EJ와 이동형 TV의 콜라보 EJ 368회 시작합니다. 오늘 뭐 벅적벅적하네요. 예, 고정 출연진 플러스 여론조사 전문가 권순정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순정 형님. 예. 왜 나왔어요? 그 검찰 얘기한 형이 왜 나왔어? 뭐 선거 얘기도 한다고 그러고 뭐 공소장 얘기도 한다고 해서 그렇지. 사실 뭐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그 사실은 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필요하나? 그 부분 전문적인 부분 알겠어요. 제가 뭐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이따 보자.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방청객 되지 않나? 왜 불러서 갈래? 이쪽이 방청객이야? 이쪽 앉는 사람 그 방청객들이에요. 방청객 자리예요. 박수 많이 치고 박수 많이 치고 많이 웃어주고 웃고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역할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 꿰찼군요. 반응 봤어요? 예, 많이 봤습니다. 예. 그 되게 반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 그 오늘은 좀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아, 노력 중입니다. 자, 첫째 목소리가 작다. 네. 두 번째 뭔 얘기 할지 모르겠다. 정리를 좀 하고 말을 해라. 아 근데 저번 주에는 재판을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예. 정리가 안 된 상태였죠. 네, 오늘은 정리해왔습니다. 당신 포장도 비슷해요. 안 하고 얘기해. 원래 흥분해서. 재판 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네. 오자마자 미리 와 있더라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오, 그럼요. 오늘 역시. 어떻게? 조리 있게?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아, 열심히 하는 게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닌 게요. 아니에요. 잘해보겠습니다. 잘하는 게 결과가 중요한 거지. 뭐 정정한 기자 빼는 겁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출입 금지입니다. 미르미디어 출입 금지. 징역형이나 이제. 내가 설마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이만큼 들고 다스베이다 갔더라고. 당직이라고 그래. 나한테 구라치고 그래서 삐졌구나. 오늘 또 갔나 거기? 또? 오늘도 갔어. 또? 조만간 그 자료들 제가 빼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지. 아니, 그날 나왔던 거 가지고 제가 다음날 단독 기사를 썼어요. 음. 차용증 얘기여가지고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취재하니까 음. 보고받고 하는 사람 그렇죠. 필요 없어. 잘해서. 이게 방청객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방청객이에요. 가끔 필요할 때마다 말을 해주거든요. 네, 한마디씩. 저도요. 예.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장영진 기자가 이 작가 내가 오늘 당직에서 두고 있는데 못 그렇지, 가는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렇지. 나가겠다 그럼 내가 거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갔다 난 오세요 할 것 하겠지. 같아. 아이 그럼 얘기도 안 하고 갔어요? 얘기도 안 하고 갔어. 여기서 꼬름하네. 밝혀졌죠. 많이 꼬름하지. 여기서 밝혀졌어요. 맞아 여기서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 기자는 미르미디어에 출입 금지다. 장 선배가 여기 저희 오기 전에 한 내 얘기 10분 정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1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0분 필요 없어? 한 3분 했지? 하지 마 이제. 앞으로 장영진의 잠자만 꺼내도 같이 퇴출시켜버릴 거야. 그래, 자 오늘 그러면 역시 성공회덕의 최진봉 교수 박진은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얘기할 것은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면전화되고 또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총장 지시를 왜? 거부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자리가요 이런 얘기 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 얘기하는 선거 자리였고 얘기. 그러니까 뜬금없이 날렸고 더 웃긴 거 네. 우리가 그때 그 상갓집 난동 부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상황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똑같아. 총장이 없었어요. 또 똑같은 게. 요번에도 총장이 없었어. 없었을 때만 들이받는다. 또 이상이 있어. 음. 또 유희곤이가 썼어. 야 단독 달고 이상하죠, 그죠? 그 커넥션 있는 거 아니야? 윤 커넥션. 총장이 오줌만 누러가면 옛날에 그 친구 그 보면 담배 재떨이 던지면 칼로 쑤시는 것처럼 똑같아 지금 화장실 갈 때마다 네가 검사하니? 네가 검사하니? 이게 발동하는 것 같아. 연기야 뭐야 이게? 아니,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들통 났잖아요. 그래. 그럼 방법을 바꿔야지. 방법 똑같이 자리 비웠을 때 들이받고 똑같은 기자가 단독 쓰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경향신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네. 경향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나이는 문차석이 더 많더라고. 아. 근데 검사장이에요. 같은 예. 검사장들끼리고 중앙지검장이 이건 뭐 빅3라고 우리 그렇죠. 표현한다. 검찰청 내에서 총장 빼고 반부패 부장,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국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 세 사람을 가장 요직으로 보고요. 정상적으로 가면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되게 자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지. 근데 광주지검장 뭐 같은 검사장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선거회의 하는데 윤석열 오준으로 간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했다고 봤네? 언론 보도를 봤는데 맞니? 이러는 거예요. 네가 검사니?랑 똑같아요. 이거 그렇지, 맥락이. 그렇지. 네. 그렇게 했는데 일단 말이죠.
이게 문찬석이가 주장하는 것은 검사 동일체 같아. 음. 총장이 지시했으면 들어야지 이겁니다. 근데 네. 검사 동일체는 사라졌어. 나는 이동영 존경스러운 게 이 사람은 뭐 사법시험 쳤나 모르. 이걸 검사가 더 잘 알아. 검사 동일체 원칙이 2005년인가요? 법을 바꾸면서 없어져 그렇지. 버렸어요. 맞아요.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문찬석은. 있다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국민들 앞에 음. 검사들이 이렇게 분란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애들이 이제 몇 번째 이질을 하고 있잖아. 그 여론전 하려고 그것도 기자한테 빼돌려가지고 부끄러 자기 얼굴에 똥칠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 옛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란이 나면 법무부 장관이 기스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는 기스 낼라 그래. 기스 낼라. 그래서 하는데 잘 안 먹히죠. 그 추미애 장관은 한 수 위거든. 그 지금 이러니까 언론에서는 그 순대로 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만들라고 그렇지. 그런 프레임 기사를 만들려 하는데 우리 또 이동형 또 알잖아 또 검사 동일체 원칙. 그래서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검사 동일체 원칙은 옛날이고 이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그렇지. 검사장, 부장검사, 검사까지 일렬로 다 똑같이 의견을 낸다는 게 검사 동일체 원칙인데 그것은 폐지됐고요. 그럼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검찰청법에 보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가 지시하면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라고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원에서 이성윤이가 이의제기 했어. 아니지 말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사 동일체 원칙 있을 때는 없어요 이제. 이상하다 이거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상하다고 하면 그 사람 옷 벗었어야 돼요. 그렇지. 사표 써. 이게 또 당연히 다 쓰는 거였거든요. Shut up, man. 이제는 아니라고. 이문정도 와서 뭐 자기 얘기 하잖아요. 이상하다 얘기 하잖아. 쉽게 말해서 군대식 상명하복인가요? 그렇죠.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지. 지금 사람 근데 아니, 아직도 그걸 얘기하고 자빠졌으면 그것 때문에 검찰이 부패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면 예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군사적 독재 정권이나 보수 정권 때 정부 뭐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그렇지. 검찰이 그거 받아가지고 밑으로 그냥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김학의도 혐의 없다고 풀어주고 예, 예를 예. 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수사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고 의견을 예.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적인 검찰인 거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이 지시하면 모든 걸 따라라? 이게 얼마나 웃기고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하면 모두 다 따라야 된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과거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닐 때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강금실, 강금실, 조국, 박상기, 추미애, 천정배가 음.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오면은 난리치고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 되면 일사불란하게 쭉 움직이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게 잘하는 짓이냐? 이놈 자식들 말이야. 아유 무서워. 요거는 틴트였어. 아니 여기 근데 내가 이게 놀라운 건 지금 5천 명, 6천 명 정도 듣고 있는데 이 중에 검사들이 한 10명이 듣고 있어요. 그래요? 이걸 다 모니터를 자랑이냐 이 새끼! 아 미안합니다. 검사들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합니다. 아니 그래서 잡아놓고 싶어서 지금 아주 속이 막 안달날 거야. 저 새끼도 어떻게 잡아놓을까. 니는 야 그런데 잡혀갈 수도 있다. 거리를 좀 안 잡히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잘했네. 에이, 걷다가 계속 뒤돌아보고 합니다. 아, 어쨌든 간에 지금 정확한 얘기를 했거든요. 참여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 때는 뭐 교수라든지 판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 하다가 항상 버티셨어요. 그렇죠. 근데 참여정부 시절 때는 저는 생생히 기억하지만 졌습니다. 그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이 주체가 돼서 개혁하는 걸 바라다가 결국은 못했죠.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 옆에 모습을 응. 문재인 당시에 본 민정수석 거야, 비서실장이 다. 다 봤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검사들이 이겼잖아요. 대통령하고 맞다이 까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겼냐면 그 대선 수사, 대선 비자금 수사를 한 거야. 맞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아유 이게 노무현 정부도 이 비리가 있네. 뭐 한나라당에 비하면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하게 검찰 드라마를 못 걸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박수 쳤다고. 야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네. 그래서 그 뭐야 왜 저 검찰총으로 뭐 떡도 보내고 꽃도 맞아. 보내고 그 이것들이 그때 그때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돼이. 국민 검사 소리 듣고 그렇지. 송강수 검찰총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쑤시면 국민들이 박수 쳤을 것이다. 그러면 검찰 개혁 드라이브 못 걸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부에 비리가 있다, 권력형 비리다 이걸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없으니까. 그때는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만들어내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뭐 저는 이거 단언을 못하지만 윤석열
총장도 그때 했을 겁니다. 비슷한 수사들을. 대검 과장이었을 거예요. 대검의 부장은 아니었을 거고 아니면 대검 검사 특수부 검사였을 겁니다. 그 사건에 직감적인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나 아직도 기억 안대희가 울먹거렸어요. 연기 비슷하게 저희가 네가 검사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기하는 거 기억나거든요. 뭔가 큰 걸 한 것처럼 했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때는 또다시 맞아요. 일로 가다가 정말로 조용해. 개가 됐어요. 우병우 밑에서. 예. 그래 됐다가 다시 민주정부가 또 들었으니까 또다시 막 물러가는 이런 그런 검찰을 야 검사들 듣고 있지 너희들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 내 말 틀렸어?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임 문찬석 검사, 그 이문정 부장검사가 지난해 2월 경향신문 나는 고발한다 칼럼에서 오케이. 문찬석을 공개 비판한 적이 있던데 왜 비판했습니까? 너 보셨나요? 뭐하냐? 너 뭐하러 왔어? 네네. 아, 지금 가만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귀 화 좀 내지 마. 아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왔으면 이런 거 설명해 주라고. 예, 아예 앞에 나왔던 얘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 유희곤 기자가 쓴 단독이잖아요. 근데 이지검장이 뭐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안 들었다고 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 자체가 이거 그 사람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뭐지? 내가 못 본 건가 이거 생각을 방송할 때 공부는 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장명진하고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것도 갑자기 부럭부럭거리고. 아니 그 아까 일찍 오셔서 한 계속 공부하셨는데. 본인 거에서 예, 본인 아, 거. 보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 들어올지 몰랐겠죠. 그럼요. 이거 알아야 몰라 그랬어. 이문정 이거 칼럼. 아니, 칼럼 얘기는 압니다. 예. 김우곤 김우곤 뭐 그때 그분 얘기가 나왔을 때도 기사를 한번 썼었는데요. 요 내용은 제가 못 읽었습니다. 네가 해라. 네가 설명해 주라. 여기 있어. 나 정말 미치겠네 진짜. 문찬석 이 사람도 이 특수통입니다. 대검에서 좀 일을 많이 했었고 뭐 증권 수사단장도 했었고. 근데 이 사람 경력 중에 하나가 다스 같은 거 수사팀장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문제가 이문정 검사가 이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발했지. 그 당시에 문찬석이라고 여한섭이도 무슨 단장을 했었죠. 특조 김학의 사건 단장했었죠. 장영수 검사장을 공개 비판했는데 이 당시에 이 진모 검사라고 있습니다. 진모 검사가 후배한테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걸 했는데 징계 없이 마무리됐는데 그 당시 상급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직무유기로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징계 없이 변호사를 떳떳하게 하고 있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상무로 취직했고 이 진모 검사는요 한동훈하고 관계 있어요. 천암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자 이거 봅시다. 진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어요. 성추행해가지고 징계하라 그랬는데 문찬석이가 이거를 징계 됐고 됐어. 사표 받으면 되지 뭐 네. 징계를 하냐 이렇게 해서 사표 받고 마무리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시감 들죠? 유재수 건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게. 자 이거 뭐 징계도 있고 뭐 내려가지고 사표 받을 수도 있고 조국은 이거는 저 검찰로 넘기는 것보다 사표 받는 게 낫겠다 판단해 사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직무유기했다고 고발하고 기소했잖아. 니네 똑같은 논리면 문찬석이도 기소해라 직무유기로. 그래서 이문정이 웃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지들 거든 살려두고 지들 남의 마음대로 거든- 아주.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기자하고 간담회 하면서 문찬석이 들이받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검찰 내에서도 수사하고 기소를 따로 분리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하는 새끼들이 기소도 해버리니까 수사하다가 내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반성하지 않아요. 수사를 접지 않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잘못된 수사임에도 기소까지 가버리거든 무조건. 그래서 기소하는 거 수사하는 거 분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정당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빙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수사에 몰입하다 보면 이 사람은 범죄가 있다는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잖아 사람이. 그럼 한쪽으로 수사하다가 지금 이 작가 얘기했듯이 뭔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자기가 수사를 시작했으니 뭔가 결론적으로는 죄가 있다는 걸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뻔짓털이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근데 이 기소하는 검사가 따로 견제를 해주면 그게 일방적으로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안 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면 할수록 정치 권력과 결탁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기소하는 전문 검사를 두자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더 넓게 보면 검경 수사권 이제 조정이 됩니다. 7월부터 시행이 되면 그 아주 크게 보면 기소는 검사가 하고요. 수사는 경찰이 하잖아요. 하는 거지. 그것도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해 놓습니다. 그렇지. 맞아. 마찬가지로 검찰 내에서도 그런 어떤 조직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뭐 추미애 장관도 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강욱 기소할 때 최강욱 수사했던 사람들은 최강욱 수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내놓고 기소를 하려고 그랬죠. 그 과정에서 어쩌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가 문제 삼는 게 그거예요. 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느냐? 그렇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수사는 수사팀이 하지만 기소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것을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그래. 건데 네. 그러니까 이성윤이 기소하지 말라 말도 안 했어. 소환을 안 했으니까 해보고 해라. 해보고 그렇지. 그런데 해보고 이것들이 말이야 필요 없다고 지들끼리 검찰총장하고 짝짝꿍 해갖고 니들끼리 했잖아. 그러면서 문찬석이가 네가 검사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니네 노림수는 다 보여. 그리고 얕은 수를 쓰고 자빠졌냐. 이렇게 보이지 요새는? 나 옛날에 그렇게 안 보이던데. 조중동 이런 애들만 모르니까 그대로 받아 쓰지. 다 보인다. 이상한 보인다. 심지어 김태현까지 알아 그런 거는.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수사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검찰총장이 있는 게 아니야. 수사 지휘를 하는 거지.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지검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지검이든 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어. 그럼 수사팀에서 담당 검사들이 이러이러한 결과가 수사가 나왔습니다 하면 지검장이 정말 검토해보고 정말 이게 기소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렇죠. 지검장한테 그런 권한도 없다고 뭐로 지검장 안 쳐놔. 그럼 바로 수사팀이 검찰총장하고 다이다이 하면 되지. 아니 마음껏 혼자 다 하라 그래. 그러니까 검찰총장 이게 다. 말이 되냐고. 그게. 검찰총장이 모든 사건에 다 개입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직업에다가? 그럼 지검장은 왜 허수아비처럼 안 쳐놓냐고. 맞습니다. 지검장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검찰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야 내 말은. 위임 전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응. 이 사건은 부장 전결, 이 사건은 차장 전결, 이 사건은 지검장 전결인데 고위공직자는 지검장 전결이면 지검장 책임을 하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왜 이러냐고. 예, 우리 유임순님께서 오늘 방청객 말 맞네.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조용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김 기자가 말을 안 하고 김 기자 이따 근데 본인 나올 때 있어요. 본인 진짜 전문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래? 이 부분에서 사실 조국 일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재판에서 보면은 그 검찰이 되게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증거를 계속 내면서 주장을 하니까 계속 판사님이 물어보세요. 오늘 뭐 더 얘기할 거지만 송인건 부장판사님이 증거를 명확하게 하라고. 근데 큰 그림을 그려놨으니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무너지면 검찰에 큰 피해가 오니까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재밌는 거 나옵니다. 재밌겠네. 재판 이야기. 상당히 재밌겠네. 재판 이야기 이따 재밌는 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네네. 자 오늘 권순정 본부장 모신 거는 검찰이 공소장 그 울산 사건 공소장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그렇지. 그것도 그 얘기했지. 여론조사를 공소장에 집어넣는데 일단 이것도요. 야, 너 공소장은 검찰의 얼굴이고 공소장은 증거로 말하는 거야. 여론조사를 여기다 왜 쳐넣냐 공소장에? 이 미친. 쳐넣을 수는 있어요. 아니 검사가 있긴 있겠지 여기 지금 도고 있겠지. 그래서 하는 거 맞지? 여론조사를 쳐넣을 수는 있는데 아 이게 이따 설명해.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쳐넣을 수는 있는데 그게 증거가 돼야지. 내 경험상 그걸 쳐넣은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 뭐 신문 기사 넣지 왜? 쳐넣어도 되는데 잘 그러니까. 쳐넣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세요. 예 심지어 왜곡을 했어요. 이게 왜곡 좋았어요. 좋았어. 광고 듣고 와서 합시다. 예, 아, 광고 듣고 와서. 그래요. 자 김태현 네. 하늘도 없는데 광고 소개해. 제일 기네요. 네. 자, 첫 번째 광고로 오랜만에 EJ를 찾아온 짐 잉글리시입니다. 짐 잉글리시는 매일 30분 혹은 1시간 전화 영어, 화상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직접 선생님을 채용 관리해서 선생님이 좋다고 입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짐 잉글리시의 최고의 장점은 훌륭한 선생님과 합리적인 수강료이며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부하는 주말반 수업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1대1 수업이라서 영어 울렁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매일 영어로 말해서 영어를 습관화시키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짐 잉글리시 수업을 통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 날 외국인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레벨 테스트는 무료로 진행되니까 지금 바로 짐 잉글리시 무료 레벨 테스트를 신청해 보세요. 아 오랜만에 짐 잉글리시가 EJ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요그 이제 최초 1회 레벨 테스트 무료니까 무료로 한번 신청해 보시고 외국인하고 매일 전화한다는 거, 이 상당히 영어 실력이. 왜 웃어? 뭐 왜 웃어? 아니 그래. 나 영어 학원 원장 출신이야. 맞네. 나 그래요? 몰랐다. 나 미안해요. 한번 그 유창하게 한번 이용해 보세요. 내가 직원들 잘 뽑지. 영어를 유창하게 한 직원들 잘 뽑아서 내가. 근데 그렇지. 경상도 출신은 기본적으로 영어 많이 배워도 안 돼. 안 돼. 발음 때문에. 사투리 같아. 이 사람들. 그래, 하여튼 짐 잉글리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광고 코업 갑시다. 예, 두 번째 광고는 건강한 멀티 활력 비타민 코업 광고입니다. 코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체내 에너지 생성, 좀 들고 해라 이거. 네. 그리고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9가지 활력 원료가 건강한 활력을 드리는 멀티 활력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 코업의 완판 행진에 보답하고자 2+1, 2-1을 구매하시는 2020분께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의 추가 사은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선착순 마감되니 주문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험한 재구매 고객과 팟캐스트 진행자의 극찬으로 8차 완판된 코업,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이 필요한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코업 예. 검색 바랍니다. 뭐 종합 비타민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 그리고 저희가 막 입에 막 염증 나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좋습니다. 예. 이거 읽으면 하나씩 주나요? 안 주나요? 돈 주고 사세요. 그럼 안 읽을래. 비싸. 예. 자, 제가 하나. 아닙니다. 광고는 이제 좀 광고는 이따 좀 한다. 이따가. 또. 한꺼번에 다 하면 이 광고를 누가 보겠습니까? 스킵을 하지. 준비를 형, 하고 형. 있었는데. 생각을 해봐요. 형 이게 돌아가는 구조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사람들 안 보잖아 그러면. 스킵한다고 그러면 광고도 재밌게 알았다고. 일절만 해, 일절만. 자 그러면은 권수정 본부장을 네. 오늘 데리고 온 이유, 돈 주고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공짜는 안 오거든. 돈 주고. 형 되게 비싸다. 네, 비싸요. 그 여론조사가 중에 제일 비싸요. 종찬이 형 오락하면 다 오거든. 종찬이나. 거기 10만 원 준다. 바로 와. 아이 그 5만 원 줘도 와. 그 리얼 김주영 이런 애들은 바로 와. 이거 안 와. 돈 줘도 안 와요. 예, 제가 일요일인가 월요일 날 검찰이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된 걸 보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뉴스를 거의 안 봤거든요. 일부러 안 보려고 했었고, 근데 공소장이 궁금해서 긴 글을 다 읽었어요. 와, 근데 읽다 보니 제 전문의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로 너무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선택적인 발췌에다가 사실상의 왜곡이 있었고, 그래서 도저히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조금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여기 계시는 뭐 아주경제라든지 다른 데 다 언론사들한테 제가 뿌렸는데 안 받았지. 저희 네. 받았습니다. 받은데 아주 아주 아주밖에 예. 없어요. 뿌렸는데 아주경제, 한겨레 한겨레, 제가 봤어요. 그리고 오마이뉴스, 네, 그거만 그리고 받았어요. 인터넷 신문인 그 신문고 뉴스, 이 네 개만 다뤘을 뿐, 저는 이제 다른 통신사라든지 주요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수의 이제 레거시 언론들한테 다 뿌렸는데 하나도 안. 이게 뭐 쓰레기들 아닙니까? 나빠요. 이게 검찰 공소장이 문제점 투성이라는 네. 증거를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거 문제 있다고 했는데 네. 안 받아. 나쁜 네, 놈들. 안 받아. 선택적 보도자 니네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 공소장의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크게 논거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는 당내 기반도 취약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일단은 당선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선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한테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당선시켜야 된다. 요 두 가지 논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는 표적 수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정한 어떤 공약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선거 개입한 이 부분들이 선거에 실제로 지대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되었다. 이 논거가 하나 예, 있습니다. 예. 그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지지율이 낮았는데 네. 바뀌었다. 뭐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개입을 해서 어떤 김기현의 어떤 부패와 관련된 부분들이 공론화되긴 전후에는 김기현이가 많이 이기고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그게 이겼는데? 딱 선거 개입을 한 이후에는 송철호 후보가 완전히 역전했다. 뒤바뀌었더라. 예.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은 예. 그 너무 예. 말을 제가 짧게 예예 길게 한단 말을 예. 제가 구체적으로 공소장 내용을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네. 그 송철호 후보가 외부 인지도는 임동호 후보보다 앞섰지만 네. 그 일단은 왜 검찰이 공소했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차례 당적을 바꾸고 오랜 기간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 당내 경선을 통한 공천이 용이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일단 외부 인지도가 송철호 후보가 더 높은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송철호 시장은 1992년부터 9차례 출마해서 9번째 울산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당시 지역 보도를 보면은 그 울산의 노무현으로 불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라든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변호하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셨는데 그 실제로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임 후보자에 비해 송 후보자,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자가 지지율이 4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면서 이게 굳이 요거를 공소장에 담았다는 게 예, 이해가 안 맞습니다.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네. 이제 설명을 아니, 드리면 정리해서 제가 정리해서 네네.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이 이런 거잖아요. 원래 김기현이가 앞섰다. 그런데 청와대가 무리하게 선거에 개입해서 그렇죠. 그 결과로 김기현은 떨어지고 송철호가 이기는 됐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그게 지방선거잖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그 판때기는 민주당이 싹쓸이한 판때기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앞서는 여론조사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나고 하니까 아까 권수정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들고 오는 겁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다는 그 시점 이전에 검찰이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근데 거기에 따르면은 김기현 시장이 그 송철호 후보를 크게 앞섰어요. 40대 19대 예. 19.3.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울산시 전체의 지지율을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울산시 그 시군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울주군을 떼와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마치 훨씬 더 그 이전에는 그 김기현 후보가 많이 앞선 것처럼 그 부분들을 뽑아냈었고요. 네. 그러니까 선택적 예. 발췌죠. 사실상 외국에 가까운.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강남구만 살짝 뽑아가지고 네.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예. 자유한국당이 앞섭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음. 그 한국갤럽의 조사 말고 훨씬 이전에 2017년도 12월 말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얘기하는 선거 개입을 했던 그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용하지 않고 한국갤럽을 금방 소개해드린 한국갤럽을 인용했는데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그 시점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이미 그 시점에서 송철호 후보가 이겼어요. 김기현 후보를 앞서고 있었어요. 가상 대결에서. 그걸는 빼버리고 예. 이거 울주구만 조사한 걸 넣었는데 네. 이 40대 19.3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하나고 요 조사에서 네. 민주당은 송철호, 임동호. 임동호 또 다른 사람 다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가 그 중에서 1등이지만 19.3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하지. 거예요. 네, 당연하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마치 1대1인 것처럼 또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그러면 울산 전체를 하든가 예컨대 그 당시에 갤럽에서 동구 같은 경우는 32대 21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표준화가 안 된 거예요. 울주만 딱 빼가지고 맞습니다. 그 말한 것처럼 1대1 싸움도 아니고 네. 다 대1 싸움이고 그거를 적시하지 않고 왠지 40대 19.3에서 네. 갑자기 개입돼서 바뀐 것처럼 공소장을 조작한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미 한국갤럽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2017년도 12월 말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그것도 연합이라든지 그런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서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싹 제외하고 이미 김기현이가 앞선 그것을만 한국갤럽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검찰에 놓은 거는 송철호 후보가 당내 임동호를 비롯한 당내에서도
기반을 취하게 해서 밀린다는 것들을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심지어 그 검찰의 공소장이 적시한 한국갤럽 조사 내에서도 이게요. 임동화라든지 다른 제3자보다 송철호 후보가 2배, 3배 이상 앞서요. 앞섭니다.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한 3배 이상 앞섰어요. 그 검찰 공소장 보면은 전반부에는 울주군만 뚝 띄워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제 송철호 후보자가 임동우 후보자가 그 후보자를 사퇴하도록 하기 위해 종용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울산 전체에 그렇지.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앞이랑 뒤랑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발췌를 해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들도 이렇게 변호인들은 바보입니까?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건순종이가 있다. 나 윤희웅이 건순종이 뭐 배종찬이 뭐 세리 퍼봤다. 사람 호모 또 욕한다. 바보로 하나 진짜로. 바보로 알아 우리. 띄엄띄엄 봐. 이미 그 선거가 있었던 4, 5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뭐 선거 개입을 했다는 뭐 부패 관련 뭐 선거 개입을 했다는 그 이전에 이미 당내 판도에서도 송철호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연원수사를 이것저것 해보면 이미 이전에 송철호 후보가 김기호 후보를 앞서고 있었어요. 자 언론 전문가님, 여론 전문가고. 그렇지. 언론 전문가. 어유 죄송. 아이 그또 오랜만에 전문가 소리 들으니까 또 진짜 들썩거린다. 그좀 항상심을 유지를 해요. 아이, 그 들썩거리는 유지하고 방송 있다. 또 아니 깨지게. 오랜만에 저 방청객 모드에서 전문가이가 바로 아니 들썩. 이게 낮아서 그런 거지. 이게 들썩거리노. 자 여론조사 전문가가 너무 핫딱지가 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지. 기자들한테 알렸는데 네. 아무도 안 받았어요. 아주경제하고 몇 군데 빼고 네. 한겨레 오마이 세 군데 빼고. 왜 안 받았을까? 나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공익적 가치가 있는. 그렇지. 맞아요. 엄청 좋은 분석 자료예요. 그리고 어떤 기자라도 우와 하고 쓸 거거든. 당연하지. 왜 안 썼을까요? 목적이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해요. 뭐냐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국 관련된 수사나 아니면 지금 송철호 시장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극명한 하나의 사례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이었다면 이런 자료가 오면 당연히 기사를 써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나 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양쪽 의견을 모두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잖아. 언론사 기자 입장에서. 그럼요. 한쪽 의견만 적으면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렇죠. 그건 찌라시고 아니면 당 기관지인 거지. 자기 주장만 할 것 같으면 언론이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객관적 그렇죠. 사실을 양쪽 다 찬반 의견이 있을 때는 양쪽 다 제시해 줘야 돼요. 이런 중요한 어떤 자료가 나와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걸 무시했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 우리가 미디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더 쉽게 설명하면 선택과 배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그 비슷한데 예. 언론에서도 어떤 기사를 쓸 때 어떤 한 사건은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캐릭터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다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정한 척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결국 언론사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지금 이 두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 알겠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설명 잘하네. 예. 그러면 법률 전문가에 제가 한번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자, 살짝 얹습니다. 많이도 안 얹습니다. 살짝.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아. 활용할 거거든. 이거를 다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권순정 형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면 알게 되겠죠. 예. 이거 하나만 해도 문제인데 그 공소장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거가 공소장인 사실은 언론도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갖고 판결문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단할 수 많은 있지. 국민들은 그렇게 아? 봐야지. 범죄를 저질렀구나. 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관행을 좀 깨고 형사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민주가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부터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닌가. 추미애 장관님 잘했어요. 네,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건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성격 자체가 검찰의 주장이라든지 논거를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쓰고 당연히 그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은 숨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실상의 은폐고 맞습니다. 왜곡입니다. 예. 상당히 예, 심각한 맞아요. 일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습니다. 공수장 검찰 얼굴인데 자기들 얼굴에 자기 스스로 똥을 발랐어요. 검찰청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이 피의자 피고인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리 불리가 아니에요. 증거를 조작해 가지고 제출한 택이에요. 공소장은 아마 이 증거물은 뒤에 붙어 있을 거예요. 여론 자료. 여론 자료를 일부 각색하고 발췌해서 한 겁니다. 예. 그렇지. 이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재판에서 100% 탄핵당합니다. 이거는. 아 그리고 저는 네. 공소장 일본주의도 어겼다고 봐요. 어겼죠. 일본주의 어긴 거예요. 다. 일본주의로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이제 박지원 변호사 얘기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공소장 일본주의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선입견을 판사가 갖지 않도록 공소장은 쓰여져야 된다는 게 공소장 그렇죠. 일본주의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근데 이거 봐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들어갔지 대통령에 대해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썼잖아. 앞에 또. 재밌습니다. 이게 앞에 말이 보면. 됩니까? 아니 공소장에 왜 그런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 판사가 볼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내용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장을 쓸 때는 증거에 입각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적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이나 판단이 들어가서 판사가 재판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인데 그걸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공소장을 쓴 거잖아 지금. 네, 요 근래 재판이나 그 공소장을 보면은 배경 설명이 없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일가 재판에서도 사실 조범동 재판에서 왜 정경심 교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국 선생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공소장이 아닙니다. 자 검사 출신 또 살짝 얹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쓴 공소장은 아주 담백하게 씁니다. 그 앞에 모두 사실을 적을 때는 정말 필요한 감 적어요. 직업이라든지 그 직업을 나열해야지만이 위 밑에 공소사실하고 설명이 될 때 공소사실은 정말 객관적으로 육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시장 관객, 시간,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조국 때부터 정경심 때부터 다 똑같아요. 무슨 소설에 쓰고 앉아 있는데. 이번 공소장 보면 소설이에요, 70페이지에는 소설. 모두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그 자체가 그렇죠. 인트로덕션 그 자체가 아주 정말로 좋은 얘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예. 주장이에요. 주장이에요, 주장. 아, 말 많은 인간 정리하려 그러면 뒤로. 정리하려 그러면 들어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작가. 예. 자, 뭐 이래서 이 공소장의 문제점은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따가 또 선거 얘기 좀 할 텐데 오늘 이낙연 후보자지 이제 예비 후보자 이낙연 후보자가 그 신의 한수를 고발을 한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 유튜브잖아요, 보수 유튜브. 신의 시기. 신의 한수에서 황교안이가 뭐 이낙연을 밟았다. 여론으로 여론조사 해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발한다. 굴하잖아요. 그래 이제 난 잘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앞선다. 맞아요. 밑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을 넘어섰다. 김종인도 이번에 어디 라디오 나와가지고 50대 50이다 현재 뭐 이러고 있거든요.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아. 쟤들은 지금 판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기니까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청에 많이 나와서 이런 방식인 것 같아. 이런 방식이고 자유한국당 애들은 지금 오로지 보수 유튜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뻥을 쳐맞고 있는데 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네. 자유한국당이 앞선다거나 짧게 얘기해서 뒤에 선거기로 자세히 할 거니까 자유한국당이 앞선다거나 50대 50이라거나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굴합니다. 굉장히 짧게. 자, 짧게라고 그래서 막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됐어. 아니 얘기 많이 하면 안 좋아하잖아. 됐어. 굿. 개구라야. 다 알아들었어. 개구라야. 주구주구 장창에 설명할 필요 없어. 개구라. 개구라야 완전히. 자 그럼 우리 이제 김태현 기자가 활약할 시간입니다. 네, 제 시간입니까? 예, 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일단 재판 얘기에 앞서 또 조국 일가 망신 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2018년도에 정 교수님이 갖고 있는 핸드폰 거기에 적어놨던 일기를 내요. 일기를 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꿈속에서 물고기 두 마리가 어항에서 살아났다. 뭐 죽어가던 걸 넣어놨더니 살아났다. 이걸 두고 뭐 아들 로스쿨, 뭐 나 투자, 뭐 이런 등의 그냥 자기 생각을 적어놨는데 검찰이 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두 마리의 의미는 주가 대박과 로스쿨 합격을 의미한다. 무슨 말도 안 돼. 이게 뭐? 야 꿈 해몽, 야 검찰하지 말고 꿈 해몽가로 나서라. 좀 부끄럽다 솔직히 말해서. 홍순례 박사라고 있다 꿈 해몽가. 그걸 해. 자식들아. 아니 동기가 입증이 안 되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냥.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어거지잖아요. 저번에 그 꿈이 강남 건물주 건물주 그거 문자. 있었죠. 지금 이거 수족관 물고기 있었죠. 홍준표 트위터 그거 갖고 와가지고 동기라 그러고 앉아 증거인멸죄 동기라 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나는 솔직히
그쪽에 난 검사들도 몇 분 아는데 본인들도 아닌 걸 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소유지하는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때 그 검사들 그 얘기하면서도 막 자신감이 있던가요? 아니면 부끄러워하던가요? 그 검찰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공통적으로 하는 재판이 끝날 때쯤에 하는 말이 하나씩 있어요. 뭐죠? 검찰 수사나 조사 단계에서는 조범동이 실소유주인 줄 알았는데 재판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땡기 아유. 아이씨, 너 일부러 그러지. 또 노란 아니다, 딱지. 일부러 아니다. 정말. 편집할 진짜 거잖아. 아니다. 아, 이게 진짜 라이브예요. 실시간. 진짜 아니다. 노란 너무 딱지가 그러면 없다. 10,000명 나가겠는데. 아, 뭐 나가는 게 문제가 나가는 아니고 건 아니고 딱지가 붙는 게 노란 문제지. 딱지가 붙는 게 어. 문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빨리 해요. 되게 이제 넘어가. 이번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월요일에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조범동 씨의 공판 기일. 근데 이날 재판에는 익성의 임원의 아들, 그러니까 이봉직 회장의 아들 이현주 씨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오전에 1시간씩 검찰과 변호사가 나눠서 질문을 해요. 오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1시간 검찰 측 주신문에서 그 이현주 씨는 그 조범동 씨가 총괄 대표다. 항상 이제 상석에 앉아 있었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좋은 차를 몰았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좋은 차 몰면은 실소유자 되는 거구만. 좋은 증거야. 그리고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총괄 대표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질문을 합니다. 평소에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대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왜 여기서 총괄 대표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그럼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검찰 신문 단계에서 이현주 씨가 되게 확정적으로 얘기해요. 투자에 대한 결정은 조범동이 한다. 근데 변호인이 다시 물어봐요. 투자에 대한 결정 조범동이 한다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변호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증인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다시 허공을 바라봐요. 그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변호인이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나 대화를 한 사람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나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는데. 뭐야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황당한 게 말단 직원이라고 자기를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전 재판에서는 이 사람이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코링크로 들어왔다라는 게 다른 직원들에 의해서 진술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익성의 부사장 이창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코링크랑 그리고 익성의 앞으로 투자 관계도를 그 화이트보드에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거를 이제 이현주 씨가 찍은 건데 그 부분이 검찰 그 수사 단계에서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근데 변호인이 이걸 말단 직원한테 왜 설명하냐라고 하니까 다 또 한 허공을 바라보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네. 이게 검찰은 조범동이 실소유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범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조금 좀 얹겠습니다. 그럼 네. 바로 들어가세요. 네.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허위공시죄예요. 허위공시는 뭐냐면 뭐 소유자 이런 거 마음대로 공시하는 거. 그 지금 그 공범이 돼요. 조범동이하고 정경심 교수랑. 그럼 그 전제 조건이 실소유자를 전제 조건으로 이제껏 다 공소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보도 다 됐잖아요. 실소유자 하더라. 근데 변호인 측에서 증거 부동이면 그 얘기했던 사람을 다 법정에 불러서 새로 물어보거든요. 지금 이 절차를 거친 거고요. 진술 조서대로라면 맞는데 새로 싹싹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틀려. 그러면 실소유자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고 변호사가 우리는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거는 위증될 수 있는데 하면 어이구야 아닙니다.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너져 버려. 이게 무너지면 이거를 근거로 했은 증거인멸죄가 본죄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무죄가 되고요. 표창장은 니들이 그렇게 기소했기 때문에 다 무죄예요. 세 개가 큰 무대기가 싹 다 무죄가 될 그렇죠.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이어서 말하면 어떻게 실소유인 줄 알았냐? 법인 카드를 쓰던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불러서 하면 이게 논리가 검찰 논리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 깨지는 건데 그 익성 그 회장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조범동 거를 해버려야 우리한테 그래야 돼요. 나한테 피해가 안 오잖아. 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랑 나도 아이고 그냥 됐어 그냥. 평소에 말을 그냥 에이 됐어 재판 같아 그냥
같아. 에이 됐다 치아라. 아니, 그래서 조범동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니까 없는 거야. 거짓말이 다 들통나는 거지. 웃긴 건 이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생, 이현주 씨의 동생이 그 코링크의 투자처인 아큐픽스에 투자가 결정되자마자 입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증명이 됐던 거고 그 오후 재판에서는 이제 재무이사 이동근 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되게 중요한데 코링크 피의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였고 정경심 교수가 투자처를 전혀 몰랐다고 증언을 합니다. 큽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검찰이 이제 질문을 해요. 9월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그러니까 블라인드 펀드라고 허위 해명서를 만들어주지 않았냐.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애초에 2017년부터 코링크 임직원은 블루 펀드를 블라인드 펀드 개념으로 알았다고. 그리고 해명서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 교수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고 해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고 정 교수는 실제로 모릅니다라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블루 펀드가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증인이 아는 사실과 부합하냐 그런 개념을 써도 문제가 안 되냐 재판부가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요 우리 정치자들이 시청자들.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작가님. 블라인드 펀드가 중요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왔던 블라인드 얘기입니다. 펀드다고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얘기했는데 검찰이 아니다고 그러고 그 계속 검찰발 그렇지 알았다 알았을 것이다 하고 냈던 증거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웃긴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고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하고 통화를 해요. 조범동은 코랭크 피해랑 통화를 해요. 이 네 가지 통화가 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엄청난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니까 그때부터 짰다.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이래요. 야 부부가 통화를 하지 뭐하냐.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니, 내가 미쳐버리겠 진짜로.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네 명이 각각 통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해갖고 돈 좀 이렇게 하자. 그 녹취록이 나오면 그 그건 녹취록이 증거야. 그 증거야. 근데 통화했는 게 어떻게 증거냐. 아유 이거 확 그냥 진짜. 아이고 씨. 아유.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주신 분이 네. 이제 오늘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청문회 당시에 코링크와 나눈 메일은 검찰에서는 이제 되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반론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정 교수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조범동이 그러니까 진술 검찰 조사 당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진술 조서에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진술 조서를 보면은 왜 자꾸 물어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아니라고 설명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텍스트로만 보니까 사실 그 분위기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뭐랄까 검찰이 유도를 하기 위해 계속된 질문을 했다라는 거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수십 번을 불렀잖아요. 정경심 교수랑 그 참고인들을. 그 과정에서 우리 기억날 겁니다. 김경록 PB가 네. 몇 번 KBS 와서도 얘기하고 알릴레오 가서도 얘기했는데 계속 불려가니까 자기가 뭔 말 했는지 모른다 그러고 유도신문 이런 유도신문을 해요. 네가 그렇게 한 게 증거인멸죄라고 검사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증거인멸죄를 한 거네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 그때 보도된 네, 거. 맞아요. 그때 당신 선배가 가지고 사고 친 날입니다. 네. 근데 잊을만 하면 이게 네. 이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계속적 반복 질문하면서 법적 사실하고 사실하고 합쳐가 질문하는 바람에 진술하는 사람이 쏘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쏘은 거를 나중에 법정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판사나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안 되지, 정상적으로 그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법률적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그렇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발 일방의 입장문 같은 것을 언론이 다 받아쓰게 안 안 된다고. 된다고! 아이고 그냥 씨. 그리고 변호인의 반박은 잘 보도도 안 해줘. 아예 한 그래서 번도 보도된 적이 그게 없습니다. 문제라는 거지. 이걸 권수정 실장이 얘기한 거 하나도 안 썼잖아. 안 그런 썼잖아. 거거든. 그러니까 객관성이 전혀 없는 거죠 언론이. 나쁜 놈 그러니까 자식. 재판을 보다가 이렇게 중간에 기사를 한 번씩 검색을 해보면 되게 황당해요. 같은 걸 들었는데 그 변호인 측 그러니까 주장이 되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들리나 봐요. 그 분들한테는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검사가요? 아니요, 그 아니, 기자들이. 다른 분들이. 기자들이. 네네.
텍스트만 봐서 선입견을 그런지. 갖고 보는 거야. 선입견을 갖고. 네. 취재할 때 그게 문제인 거야. 알겠습니다. 저 뭐 또 재판 얘기 또 할 거 있어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지금 끊는 게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려워. 딱 좋아. 이게 더 나가면 망친다. 정말 짧게만 설명. 아니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소재가 맛있어 안 맛있어? 내를 이해시키지 말고 저 사람들 이해시키 내를 왜 이해시켜? 아니 아까 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내를 문제 조금, 보지만 조금 나를. 남은 건데 해. 그 당시에 청문회 당시 한번 보자. 해봐요. 그러니까 청문회 당시에 그 정경심 교수가 이 코링크랑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야기를 그 준비단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를 듣고 해명 설명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답변을 해주는 직원들이 전부 다 다르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한 내용들을 이제 팩트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을 그 문자로 오간 거고 그 부분을 검찰이 제출한 겁니다. 괜찮네. 좋았어. 괜찮고. 예, 좋았어. 됐어. 예. 콜. 그만해.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깔끔했어. 아니 그럼 예, 예. 방송에서 자꾸 나를 설명하려 그래. 난 안다고요. 앞에 있으니까요. 아니 저기를 봐 저기를 시청자들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끝났고. 네네. 무서워 자, 여기는.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은 우리 방청객 씨가 하나 또 준비했더라고요. 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듣고 와서 김보영이요. 네. 갑시다. 자, 광고. 읽어도 되나요? 헤이브로 로션. 고! 네, 헤이브로 로션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남자의 환하고 자신감 있는 얼굴을 책임지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춥고 건조한 날씨, 이런 날일수록 환하고 자신감 있는 얼굴은 더욱 빛나기 마련이죠. 5만 ppm입니다. 5만 ppm이나 들어간 갈색병 원료 비피다와 노벨상을 받은 수분 원료까지 더해진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은 차갑고 영어야, 건조한 요즘 같은 날씨, 이걸 좀 영어로 좀 적어줘. 이걸 못 읽어요. 아니 이거 더 어려워 한글로 쓰니까. 네,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은 차갑고 건조한 요즘 같은 날씨에도 자신감 넘치는 환하고 촉촉한 얼굴을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넘치는 얼굴, 지금 헤이브로를 검색하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거야? 뭘 갖고 가려고. 가난해요. 왜 그래요? 잘 읽었죠? 잘했어. 예. 자, 마지막 광고는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그동안 이지를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께 알려드린 제품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말 뿌리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해한다고 하는데, 민감한 피부는 긁지 않는 것이 피부 관리의 출발입니다. 긁지 않아야 피부가 편안해지고 예뻐진다고 하네요. 지금 긁고 있다면 특허받은 글루타셀로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밤새 긁어댄 아이부터 여기저기 가려워하는 어르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글루타셀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대용량 이벤트는 지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글루타셀. 잘하잖아. 오 역시. 그거에 못 읽어가지고 이형 진짜 내 진짜 이형 뭐 말했노? 올 테이블 브로 맨즈 브라운 얼린는 참네. 아니 박 변호사님 광고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요. 나랑 똑같네 뭐. 예. 자,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해졌죠, 이름이 코로나19. 네. 코로나 정해줘도 정해줘도 우한 패럽이라고 왜 그러냐 니네 진짜. 짜증나게. 자, 근데 야 근데 신기하지? 이렇게 방송에서 욕을 많이 하는데 지상파 가면은 욕을 하나도 안 한다? 야, 얼마나 신기하지? 나는 더하다? 나는 표준말 쓴다. 그래서 아니 더름에서는 나한테 뭐라 그래? 왜 여기서는 조용하시다가 더름만 오면 그렇게 강해지세요? 이런 문자가 와요. 그래 거기서 좀 근데 반대야 박지윤은 거긴 너무 술한 양이야. 그러니까. 저는 표준말로 합니다. 거기서. 여기 욕하고 난리지. 그러니까 날리고. 그래. 그런데 코로나 아니 뭐야? 19? 코로나19. 코로나19 최일구. 뭐 얘라고 맨날 웃길 수는 없지. 최일구 형 한번 부르자. 이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집단은 정말 쓰레기 집단이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장사도 안 되고 다들 어려운 와중에 얘네들은 권력만 생각한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고 그렇지. 분열을 조장하고 이게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 맞아요. 계속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성이 없어. 이번에 그 중앙일보 천안 기사 맨 처음에 쓴 사람 미디어 오늘이랑 인터뷰하면서 자기 잘못 없다고 억울하다고. 에휴 확. 네 오늘도 그런 류의 기사입니까? 아니 이게 좀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네. 무슨 생각이 드는데 언론학자잖아요. 네. 언론학 박사입니다 제가. 기사에 가치가 있는지 모르. 이게 중앙일보 기사거든요. 아, 중앙일보의 중앙일보시. 김기환 기자라는 분이 쓴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45억 돈 냄새 계약 날아갔다. 마스크 200만 장 눈물. 아니 이게 뉴스에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치가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김 기자 이게 뉴스에 가치가 있냐고 이런 게. 얘가 썼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야. 예. 박 변호사도 봐 전문가 아니지만 이게 기사 가치가 있어? 아 기사 가치는 없어도 어. 클릭하기 좋네요. 뭐 그렇지. 45억?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사람 간의 계약 관계에서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이제 마스크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판때기 하려고 예를 들면 간 거야. 매점 매석 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사람 마스크 만드는 사람한테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마스크 만드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점점 더 많이 팔리거든. 그 중국에서 업자가 2명이 들어와. 그 돈을 2배로 주겠다 그래. 거기에 물건을 넘긴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기사를. 아니 이게 이게 무슨 기사냐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기사를 쓰기. 그리고 맨 마지막이 더 웃겨요.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정부 비판. 네, 정부를 비판해 그래놓고 아니 이게 두 사람과의 황당했어. 이게 너무 웃기는 읽으면서. 거예요 기사가. 봐요. 정부는 무엇일까? 마스크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매점 매석을 단속한다더니 장사치끼리 거리는 손댈 수 없는 걸까? 김 씨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마스크를 산 사람이에요. 계약한 사람. 지난 8일 임씨라는 말은 이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이고 식약처에 신고했다. 오늘도 식약처에 전화를 걸었다. 조사 중이라는 답이 들어왔다. 그가 사재기한 마스크 200만 장은 조만간 서해를 건너 중국으로 향할 것이다. 이게 저는 이 기자가 정말 기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 언론사는 이 기사를 쓰면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부장까지 편집국장까지 다 통과해서 기사가 나오게 돼요. 데스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데스킹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이 중앙일보에서 데스킹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사 가치가 있습니까? 장사치끼리 싸우고 돈 벌기 위해서 매점 매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를 그냥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간에 이런 동관계 문제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재미상을 쓰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행태가 과연 책임 있는 언론사가 할 짓인가? 근데 저는 이걸 워드 바이 워드로 아침에 다 읽었거든요. 네. 정말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둘 간의 계약 관계의 문제예요. 매점 매석도 물론 관련돼 있지만 둘 간의 계약,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개인적인 계약 관계인데 그 부분들을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가냐면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바로 이제 도약을 아니, 하게 되는 지금 거예요. 정부가 매점 매석 단속 말이 안 철저히 돼요, 이게. 하겠다, 예. 구속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거 이제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계약 기간이죠. 만약에 정부가 여기 끼어들었으면 니네 공산당이라고 욕했을 걸. 왜 4인 간의 거래에 정부가 끼어드냐고? 맞아요. 지금 현재 정부는 지난번에 그 몇백만 장 한 사람 잡았어요. 맞아요. 시각처에서 검사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홍콩인가 누군가 이 홍콩 사람은 또 그 박스가리 하다가 인천공항에서 또 잡혔잖아요. 걸렸어요. 지금 현재 법도 그렇고 규정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는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런 걸 기사를 나는 써가지고 쓰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최근에 이제 저 방송을 가면서 느낀 게 오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퇴원한 사람들은 몇 분이 계시고 아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없어서 더 그래요. 이상. 나 근데 진짜입니다. 난 이건 나 어, 그거 보면서 오늘도 라디오 뭘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부러 질병관리본부 그 여자분 이름 정은경. 얼굴이 너무 상했더라고. 네, 내가 그게 맞아요. 근데 울컥하더라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어떤 언론인가도 그 사람 그 우리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거나 응원하는 사람 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되지도 않는 시점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끼어들었는데 그래서 박수 쳐주자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 이유가 진짜 난 진짜로 내가 솔직한 심정인데 얘네들 사망자 나오라고 빌고 있을 것 같아 지금. 나는 그런 아니면 이렇게 이따구로 기사를 못 써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그리고 많이 들어.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 공기 중에 전파가 없고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그 확진자가 예를 들어 여기 우리 미르미르를 방문했다. 하루만 지나면 바이러스는 다 죽는다. 이게 죽는다.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들렀으면 거기에 방역까지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3일씩 문 닫고 아예 거기 가지 말라 그러고 지금 다들이 힘들어. 이 판국에 나라 망하라고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거기다가 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아주 권위자 같은 사람 한번 들어보니까 독감 증세랑 똑같답니다. 그렇지. 독감 원래 코로나 증세고 바이러스가 그런 치사율은 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고요. 없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독감 걸렸다고 하더라도 독감 정도이고 죽지 않고 쉽게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보도가 안 돼요. 계속 호들갑입니다. 호들갑. 불안감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을 예. 부추기고 현 정부가 제대로 방역을 못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선거에 영향을 그렇지, 미치려고. 그렇지. 바로 그거지. 아쉬운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정부는 너무 방역 체계가 너무 잘 잘하고 작동하고 있어요. 있어. 그리고 지금 현재 확진자로 나온 분들 다 방역 체계 시스템 안에 있는 분들이야. 그렇지 그 안에. 근데 일부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 보수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슈퍼 전파자 얘기를. 누가 슈퍼 전파자입니까 대체?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것은 방역 체계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정부의 방역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 중에 확진자 나오는 건 슈퍼 전파자가 아니에요. 그게 전혀 방역 시스템 안이 아니라 밖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사람. 이건 메르스 슈퍼. 때처럼. 그렇지. 한 명.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지금 있었죠. 예를 들면 그래서 확진자 병원에 중에 몇 군데 다해서 확산됐다. 아니에요. 이거는 방역 체계 안에 안에 있는 있기 거예요. 때문에 아무 그렇죠. 문제가 그건 없습니다. 슈퍼 전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몰고 간다니까 자꾸. 그렇게 팩트만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어 줄여서 보도하는데 그렇지. 일부러는 줄여서 보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도 막 기도하는 것도 29번 30번 나오기를 막 얼마나 길게 있겠노. 이게 난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그 진천이나 아산에 밖에 나가서 드론 띄워가지고 찍어가지고 맞아. 그거 몰래 보도하려고 찍어서. 생지랄하는데 그래서 난 잘 이번에 이제 그 국방의학원을 가거든요. 정보학교. 인천에. 제가 그 가봤어요. 어. 거기는 드론 띄우면 발칸으로 쏴버려. 이렇게 띄우기만 해봐라. 조선일보 띄우기만 해봐라. 다다다다다다 쏴면 박살내본다. 근데 되게 부사시절 보호구역이거든. 되게 반성을 하게 되는 게 그 주변에서 이제 너는 기자니까 잘할 거 아니야 라면서 물어보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왜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참 이동형 TV가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뭐 이동영 뭐 인정해야죠. 김어준. 아이 딴 사람 말하지 마. 야 여기 왔는데 왜 딴 사람 말하고 나만 말하란 말이야. 그래야 시청자들이 좋아한다. 야. 김용민 씨 뭐 이런 거 예, 인정. 근데 이제 마스크는 계속 하고 가시고 하더라도 이제 바깥에 이제 외출이라든지 저는 이제 많이 확대해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그래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 뭐 경제가 너무 그래. 쪼그라들었어요. 이제 지금. 공포 확산은 좀 그만해야 됩니다. 예. 너무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집 갔지 않습니까? 아. 중국집 가서 중국집 탕수육도 먹고. 예, 오늘 또 박원순 시장이 또 얘기했지만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공포 좀 벗어나고 또 조선일보랑 한판 붙었어. 그래. 아 원수장 잘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이거 뭐 이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7번 환자인가 그 한 분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 확진되고 나서도 접촉한 사람을 다 조사해 봤더니 음성 판정이 훨씬 많았어요. 양성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면 거의 다 예방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침으로 이 비말이 비말로 안 전염이 되니까.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쓰는 것보다 그냥 일반인 안 써도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자기가 자가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마스크 쓰면 돼요. 예, 그러면 맞아. 전파가 안 돼요. 그 원래 마스크는 이 사람들이 내가 안 돼, 보호하기 안 돼. 위해서 쓰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가 나가는 거 막기 맞아 위해서요. 맞아.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남들 거예요. 피해 안 주게 쓰는 겁니다. 맞아요. 계속 그 너는 기자니까 잘할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게 17번 환자가 저희 동네에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 집 앞에 있는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었고 그랬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없다 계속 설명을 해줘도 그게 해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뭐 저는 뭐 언론인은 아니지만 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99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 맞고 있고 너무 잘하고 중국 있어요. 지금 봐요. 그리고 중국하고 외교 문제도 잘 해가면서 그렇지.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라고요. 좀.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약속된 시간이 우리 1시간인데 지났네. 지난. 하자. 그만할까? 뭐 12,000명이면 됐지 않나? 동접 12,000명을. 더룸보다 많습니다. 아이고, 다른 거 그런 얘기 비교합니까? 자꾸 해요. 많이 쓰면 많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형 어디 가서 해봐요. 그만. 정신이 이 형도 없어. 다스베드 나가나 또? 아 그래? 저는 안 나갑니다. 아, 그쵸. 겁먹었다 형. 형 겁먹었다. 그래요. 자, 짧게 하나만. 지금 보수 언론이나 또 보수 패널들 이야기 들어보면
합당은 무조건 된다. 그 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수 통합이. 근데 저는 쉽지 않다. 그거 왜냐하면 그 합당이라는 것은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그쪽 애들이 자기 희생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 근데 이제 나는 좀 기대 섞인 평론이기도 합니다. 제발 합당하지 말아지. 다 각자 나와야지. 씨, 뭘 합당하고 그러냐. 바람. 나의 바람인데 자 여론조사 전문가가 봤을 때 네. 합당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네.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자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합당했을 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 세게 나오시네. 예,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합보다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원인을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지지해 왔던 그러나 반면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호감이 높았던 이른바 이제 개혁 보수의 층들이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 합당하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심지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우리가 태극기 부대로 대변되는 이른바 강성 보수층들이 유승민을 비롯한 싫어요. 탄핵 세력들이 하고 함께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수치상에서 다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선거가 이제 임박하는 과정 속에서 진영 간에 결집하는 흐름들은 생기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예측하듯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려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네. 좋았어. 됐어. 뭐 됐지. 와서 뭐 마지막에 좋은 얘기 해줬고 됐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그 회부를 하나 줘라. 야, 에이블 아니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 가져가요. 좋아요. 되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방송을 마치고 저희는 또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더 정돈돼서. 예, 더 정도의 자 잠깐만. 다음 주 마지막이야. 다음 주도 이런 식으로 또 바꿔버릴 거야. 또. 다음 주는 기회를 줘야지. 아, 세 그래도- 번 준대 세 번 줬으면 됐지. 그래도 저번 주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낮았습니다. 다음 주엔 더 좋게. 공부를 너무 괄목 상대. 네. 여몽 쉽게. 여몽인가? 여몽 맞나? 갈목상대. 발목 상대. 좋았어. 잘하고 있어. 더 쉽게 갖고 네, 오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고요. 여러분 저 이게 내일 아마 밤에 업로드 될 건데 그때도 또 오늘 봐서 또 봐. 또 보고 계속 봐야지. 어. 노란딱지 떨어질 때 본다. 좋아요 누르고 전파란 말이야. 구독하기. 왜 자꾸 반말을 해? 뭐 어때? 내 스타일이요. 죄송해요 형님.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동희 TV 첫 업로드가 7월 달이었으니까 지금 7, 8, 9, 빠르다. 10, 11, 12 한 7개월 6개월 만에 지금 16만. 16만. 정말 대단하다. 김용민 TV가 한 1년 반 걸린 것 같아. 20만 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한 8개월 만에 20만 가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뵙시다. 안녕. 안녕.